66.8%. 자, 이게 뭘까요? 올 1월 기준이요. 우리나라 전국 임대차 계약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세가 아닙니다. 자, 6년 전에는요, 이 수치가 38.9%였어요. 네, 월세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지금 6년 만에 2배 이상 는 겁니다. 지금은 월세보다 전세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세가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요, 이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 바로 전세 신탁입니다. 자, 이건요,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전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선택제 방식으로 하고요.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공식 인정된 피해자 약 69,950명입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 정부가 꺼낸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 제도 세입자를 지키겠다. 취지, 네, 맞습니다. 방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정말 세입자들에게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전세 멸종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까요? 그래서 월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될까요? 자,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쉽고 자세히 정리한 요 전자책 드리고요. 또 핵심만 그림으로 쉽게 뽑은 요 인포그래픽 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봄 서울시 노원구 박순자씨, 당시 58세였습니다. 7년 전 자영업하는 아내 파산해서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퇴직금 일부를 보태서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2억 2천만 원짜리 빌라 전세였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성실한 분이에요. 보증보험도 가입돼 있어요.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집주인이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주인 빌라 여러 채를 전세 끼고 사들인 뒤 보증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였습니다. 박순자 씨 부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을 일반적인 경우라면 2,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박순자 씨처럼 집주인이 아예 잠적해버리고 집에 경매까지 걸리는 전세 사기 상황입니다. 이때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 서류 준비, 또 허그 심사까지 길게는 1년에서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박순자 씨 부부는요, 보증금도 없이 그 집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사도 못 갑니다. 집을 새로 구할 돈도 없습니다. 남편 퇴직금으로 마련한 2억 2천만 원, 노후 준비금의 전부였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집계된 전세 사기 피해자 36,950명. 그 중에서요, 보증금 2억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입니다. 고가 아파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전세 신탁을 꺼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허그가 맡으면 집주인이 쓸 수 없으니까 사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방향도 의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순자 씨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보증금이 어디에 있죠? 네, 집주인에게 가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세 신탁은요,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전세 보증 보험이라고 있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보험이랑 같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사가 처리해 주는 것처럼요. 문제는 일찍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절차가 1년, 2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세입자는요, 꼼짝없이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세 신탁은 그 구조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이 집주인의 통장이 아니라 허그의 신탁 계좌로 들어갑니다. 집 자체는 여전히 집주인 소유지만 달라지는 건 딱 하나, 그 돈의 관리권입니다. 금고 열쇠를 공기관이 쥐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파산해도 잠적해도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열쇠를 공기관이 쥐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집주인들 전세 보증금 받으면 뭘 했을까요? 대출 상환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자금을 다양하게 굴렸습니다. 자, 전세 신탁이 도입되면 이 구조가 통째로 막힙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3억짜리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3억을 굴려서 연 5% 수익을 낸다면, 아니면 자신이 대출받은 대출이자 5%짜리를 갚는다면 연 1,500만 원을 아끼거나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탁에 맡기게 되면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요, 집주인에게 얼마의 이자를 준다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또 국토부 설명은요, 맡긴 돈은 별도로 운영해서 수익을 되돌려주는 구조라고 여기까지만 나와져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걸 안전자산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2, 3%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한 2.5%로 계산하면 연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5%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연 최대 750만 원을 손해보는 거죠. 보증금 3억을 운영했을 때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매달 집주인 입장에서는 63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 되면 앞으로 집주인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고 손해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리겠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갖고 있는 재산,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들 계시죠? 그 집이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주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반대죠. 매년 재산세, 또 매달 관리비만 빠져나갑니다. 집값은 좀 올랐죠. 그런데 통장은 계속 비어가고 있습니다. 재산세 올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빠듯하고, 그렇다고 집을 팔자니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 5060 세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프라인 현장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신 분, 40대, 60대 분들을 위한 겁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매달 300만 원 이상 돈이 만들어지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자, 이 세미나에서는요, 뚱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7가지를 공유해 드립니다. 참가하신 분께는요, 선물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만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세미나 참가 원하시는 분은요, 고정 댓글 또 영상 설명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세 신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허그,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2024년 허그가 전세 피해자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 얼마나 될까요? 여기 나와져 있죠? 3조 9,948억, 역대 최대입니다. 단기 순손실 2조 5,198억, 3년 연속 적자입니다. 누적 순손실만 6조 7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3년 넘게 빚만 계속해서 쌓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수십조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 작년에는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허그가 보증 기준을 강화했죠. 그래서 2025년 전세 대입 변제 금액이 1조 7,935억, 전년 대비 55% 줄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돈을 갚아줬습니다. 이 기간이 앞으로 수조 원, 수십조 원 전세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3가지 핵심 질문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제입니다.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진영 강원대 교수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가입률은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정부는 압력을 받습니다. 전세 사기 또 터지면 여론이 들끓습니다. 결국 의무화 논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선택되지만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닙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이건요,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 또 세입자 두 분 다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 들어보셨죠? 법이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올해는 4.5%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요, 6%대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 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증금 3억짜리 전세에 사신다면 이것이 월세로 바뀔 때 얼마나 될까요? 1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5억을 월세로 살게 되면 208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47만 원입니다. 지난해는요, 134만 원이었어요. 크게 올랐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 신탁이 의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인데 전세로 주지 않겠죠. 그럼 결국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전세 물건이 줄게 되고 월세는 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가 세입자가 더 비싼 거주비를 부담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박순자 씨 기억하시죠? 남편 퇴직금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를 들어가신 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허그에서 대의 변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자도 이사도 새 출발도 없었습니다. 고통의 나날이었죠. 박순자 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 안전했다면 이렇게까지 됐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세 신탁이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사고 나고 수습하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나지 않는 구조. 방향은 좋죠. 그러나 설계가 엉성하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 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평범한 임대인만 나갑니다. 빈자리에 더 비싼 월세가 들어옵니다.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가 가장 먼저 밀려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거고 우리 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안심 전세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 전세 물건 전세가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70% 특히 80%가 넘으면 위험 구간입니다.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허그 또 SGI에 가입 문의를 하십시오. 특히 HF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은요, HF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세입자가 아니라 집을 가지신 분들 월세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택 임대소득 이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도 나오지만 건강보험료도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 자녀 밑에서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올라가 계신 분들 있으시죠? 피부양자 자격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에 꼭 전화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신탁 2020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은 선택제입니다. 그러나 의무화 논의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세 신탁, 세입자 방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세 멸종의 방아쇠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방향이 옳아도 설계가 엉성하면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또 이런 자리 힘들었어요. 그래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